오늘을 저는 2년 동안 손꼽아서 기다려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강의가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수질 환경, 그리고 대기, 또 폐기물 처리, 또 산업위생, 그리고 환경기능사 강의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학생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선생님, 저는 환경을 선택하게 됐는데 수질 쪽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대기 쪽으로, 아니면 폐기물 쪽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 질문은요, 환경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수질 환경 기사 취득하는 게 좀 더 합격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대기 환경 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뭐 쉽다고 얘기가 되는 폐기물 처리를 공부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질 환경,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우리 환경직 공무원에서 이 문제 비중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 취업 시장의 수요도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이 수질 환경입니다. 괜찮은 과목이죠. 그렇다면 대기 환경은 안 중요하느냐? 대기 환경 꽤나 수요가 많고요. 환경직 공무원의 문제 출제 비중에도 많은 부분, 수질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또 온실가스 문제도 이 대기 환경 파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도 유명한 과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은요? 폐기물, 요새 미세 플라스틱 얘기 나오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유망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수질, 대기, 폐기물. 수질, 대기, 폐기물.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 다른 과목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 하나의 과목입니다. 바로 그 과목은 환경공학입니다. 환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흔히 수질 따로, 대기 따로, 폐기물 따로, 소음진동 따로, 뭐 토양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하나의 과목입니다. 우리가 환경공학이라는 건 어떤 오염물질을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법적 기준 안으로 또는 지구가 견뎌낼 수 있는 자정 용량 이내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그 범위 안에 집어넣는 그런 학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염물질의 상이 기체, 액체, 고체 또는 뭐 소리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거를 과학적 지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하나 갖고 온 사진은 바로 활성탄이라는 겁니다. 활성탄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수소를 계량한 제품인데요. 수소를 왜 계량했냐면 수 자체도 흡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흡착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품이 바로 이 활성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활성탄이라는 제품의 특성은
극성 물질은 잘 제거하지 못하지만 비극성 물질을 잘 제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극성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그걸 제거한다. 할 수 있겠죠. 수중안의 오염물질을 분석을 해봤더니 수중안의 오염물질이 비극성 오염물질로 측정이 됐어요. 물 안에다가 활성탄을 집어넣으면 역시 제거가 되겠죠. 폐기물을 더미로 쌓아놓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그 오염물질 성분이 비극성 물질이다. 역시나 활성탄으로 제거가 가능하겠죠. 느껴지시나요? 환경공학은 하나의 과목입니다. 수질대기 폐기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입니다. 이것들이 느껴지신다면, 완전하게 느껴지신다면 비로소 환경공학은 쉬워지실 겁니다. 제가 그 느낌이 완연하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공학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환경직 공무원, 그중에 환경공학 개론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잘 치러야 되는지 한번 시험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험의 개요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렸어요. 추린 게 문항수는 20문항입니다. 물론 경력 경쟁 채용, 환경부 채용 이런 것들은 문항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험은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 7급 이런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는 연구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 문항수가 20문항이고 거기들의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비중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개념 문제, 기본적인 개념만 물어보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지식의 소양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총 20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고, 응용 문제가 그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 문제를 풀더라도 조금 더 응용, 아니면 개념을 2가지를 다 알아야지만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또는 3가지를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응용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암기를 다 얘네들도 수반을 하지만 세세한 암기, 아주 열심히 외워야 되는 파트의 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20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목은요, 환경공학개론 하나인데 여기 안에 수질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도, 물론 토양 안에 자연생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고, 대기나 수질 폐기물에 법규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법에 대한 내용들 또는 간혹 가다가 이슈에 대한 내용과 이 지식들을 결합시켜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범주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범주는 환경공학이라는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가산점이 적용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통 적용되는 자격증이 있고요.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커머할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유리할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직렬별로 하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이면 환경기능사 또는 수질, 대기, 폐기물, 산업기사나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유롭게 7급까지 다 가산점을 풀로 다 받고 싶다고 하시면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은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나 또는 아예 이런 대학을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자격증을 산업기사나 기사를 바로 응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셨다고 하면 경력이 있거나 또는 대학교에 학과를 몇 년 이상 마쳐야지만이 이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환경기능사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기능사도 이 가산점이 좀 적을 뿐이지 받기는 받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커버를 해나가시고, 그걸 공부하시면서 어차피 환경 안에 발을 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편입하거나 또는 야간이나 또는 사이버로
이 환경공학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잘 찾아보셔서, 또는 내가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럼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서 추후에는 산업기사나 기사까지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준비, 시험에 대한 개요를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것은 환경공학을 어떻게 하면 잘 느낄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시면 20문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15문항을 먼저 맞춰야 돼요. 그 개념 문제를 먼저 정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응용이나 세세 남기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공학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따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5문제가 남았는데, 그 응용과 세세한 암기는 이제 저와 같이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해갖고 풀어서 2달 세상 공부해갖고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변별력이 전혀 없죠. 그 변별력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양을 외워야 되고요. 더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융합을 시키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랑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학적 사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제가 생각하는 공학적 사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녹조라는 환경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녹조라는 환경 문제. 2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학적 사고로 이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또는 그에 좀 반대된 사고의 형태가, 이쪽은 좀 이과적인 사고고 이쪽은 좀 문과적인 사고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낭만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사고로 이 녹조를 바라봤을 때는 부역량화로 볼 수가 있고요. 낭만적 사고로 이 녹조를 바라봤을 때는 녹조 라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면 공학적 사고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부역량화라고 봤다. 그러니까 녹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면 부역량화래요. 영양이 너무 과다 유입이 돼갖고 호수나 저수지 같은 물이 고여있는 곳에 유입이 돼갖고 거기에 녹조가 생긴 거래요. 거기에 이 조류들이 영양이 많으니까 이상 증식을 하면서 아주 녹조를 이루는 거래요. 그러면서 물의 이취미를 유발하고 취수했을 때 이 수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유발을 했대요. 그럼 원인이 부역량화니까 이 영양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얘는 질소하고 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때 부역량화라고 한대. 그러면 질소하고 인은 어디서부터 이 유입이 되는 거야? 얘는 보니까 대부분이 이 농경지에 있는 이제 비료들이, 특히나 과잉으로 투입이 됐을 때 걔네들이 비가 올 때 이 유실이 되면서 N과 P가 많이 들어오고, 또는 산업해수에 N과 P 성분이 많이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또는 뭐 축산농가에 있는 분뇨들이 N과 P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고, 가정화수에 있는 특히나 뭐 샴푸나 세제 같은 성분에 이런 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원인에 기여를 한대.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농경지의 과잉 비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산업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줄일까? 또 못 줄이면 여기에 정화장치를 달아야 되겠구나.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가성화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요게 공학적 사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바라보고 개념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공부를 진행을 해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환경공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에 벌써 가까워지실
지실 거고요. 자, 그 반면에 낭만적 사고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녹조를 녹조 라떼로 보는 거예요. 뭐 좀 희화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녹조 라떼라고 해갖고 이 문제성을 더 크게 인식을 해갖고 여러 사람이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뭐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근원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기르나요? 그건 간단하죠.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모든 문제나 개념들을 다 공학적 사고로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두 달 진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공학적 사고가 배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수년 동안 학생들과 소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들을 추가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 첫 번째, 틀린 문제를 별표를 하자. 대신에 이 별표는 연필이나 샤프로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리는 아저씨, 그 화가분 중에 밤로스라는 분 아시죠?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실수는 행복한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다 강 쪽에 초록색이 칠해졌네요. 이 초록색으로 저는 숲을 더 만들 겁니다. 실수라는 건 없어요. 실수는 없고 행복한 사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환경공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다가 틀렸네. 또 틀리네. 자꾸 틀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게 없다라는 거야. 틀렸다는 거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내가 몰랐는데 이걸 결국 난 풀어냈네? 그러나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걸 풀어내서 내가 아는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 측면에서 맞은 문제는 그렇게 별 중요가 안 해요. 맞은 문제를 내가 또 맞춘다. 맞은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또 맞춰요. 그런데 틀린 문제는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표 치시고 연필이나 샤프로 치시고 다시 봤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4번이 됐건. 그래서 결국 해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 별표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별표가 마음에 안 든다. 세모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틀린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어 및 공식 정리 노트. 행복하게도 환경공학에는 상당히 많은 용어하고 상당히 많은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정리는 해놔야 되겠죠. 제가 그 공식이 나오는 원리들을 어지간한 경험식을 제외하고는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설명된 것들을 결국 외우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나 공식 정리 노트에 하나 만드시고 수시로 볼 수 있는 이 노트를 하나 만드시고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쭉 적어주신다면 나중에 이게 쌓이면 나중엔 제 강의보다도 이 친구가 여러분들 펼쳐봤을 때 더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정말 중요한 노트가 되겠죠. 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꼭 가져야 되는 마음, 공학도의 마음입니다. 환경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들은 환경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운 파트는 배웠다? 난 그 부분에 일단 전문가야. 나 연소공학을 배웠더니 거기 질소산화물이 안 좋다는 걸 배웠어. 질소산화물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어떤 재료가 없어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스스로 결합되면서 만들어진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켜면 질소산화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킬 때는 반드시 환기구를 틀어놔야 돼.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은 우리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런 누가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은, 그럴 수 있어도
잠시 미치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를 느낄 겁니다. 예. 제가 오래 미치라고 얘기 안 하죠. 잠시 미치면 그 미치는 기간이 여러분들이 합격할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벌써 활짝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요. 뭐 총정리 한 번 더 해드릴 거고,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정리 또 해드릴 거고, 뭐 따로 심화 특강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 모든 강좌에 존재하는 강의인데요. Q&A 특강이라고 있어요. 뭐 Q&A를 제가 원활하게 받지만 질문을 받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좀 글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좀 영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좀 제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제가 반영을 해서 Q&A 특강을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럼 이 특강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것들은 이 질문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영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촬영을 하러 올 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연구, 뭐 기타 등등 이런 수업 이외의 내용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시시콜콜한 내용들 여러 가지 있죠. 뭐 갑자기 취업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을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공무원을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뭐 시시콜콜한 등등등의 뭐 어떤 고민들, 좀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소통의 창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건 제가 뒤에서 창구들을 다 보여드릴 거고, 거기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러면서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듀피디 만약에 수강생이 되신다면 이 질문 게시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Q&A 특강,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통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유튜브가 있어요. 초록별 엔진이고요. 여기에 이제 환경공학 관련한 이제 컨텐츠 영상들, 여러분들 그 학습에 도움되는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데 이제 도움되는 팁들 같은 거 이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제가 매주 목요일 뭐 특별한 뭐 제가 뭐 출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제가 늘 공지를 하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목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하고 같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블로그, 전나원의 환경학원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쪽지 주셔도 되고, 필요한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아 가시거나 또는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로, 이거 좀 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인스타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DM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메일, 겟업그린 네이버로, 뭐 장문의 내용들, 또는 뭐 어떤 자료 같은 거, 뭐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소통의 창구들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 사실 컨셉을 좀 스티븐 잡스 컨셉으로 한 게, 그만큼 진짜 수질대기 폐기물이 또는 뭐 토양, 소음 진동이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환경공학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좀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컨셉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괜찮으셨죠? 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